내 이름은 김말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손주 하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잔치 앨범을 보다가 낯선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집안 누구와도 닮지 않은 쌍꺼풀과 깊은 눈매.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 돌덩이는 커졌습니다. 며느리 서연과 아들 도연, 그리고 병원에서 마주친 낯선 의사까지 모든 퍼즐이 이어지자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의 평온을 무너뜨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이제 숨길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말순이 거실 소파에 앉아 돌잔치 앨범을 넘기던 것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손주 하준이의 첫돌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펼쳐질 때마다 그녀의 입가에는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미소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우리 집안에 저런 눈매가 있었나?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준이의 커다란 쌍꺼풀과 깊은 눈매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말순은 앨범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남편 쪽 가족 사진, 자신의 형제들 사진, 아들 도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비교해가며 살펴보았지요. 도현이도 서연이도 일자 쌍꺼풀인데 저 애는 어째서? 말순의 시선이 며느리 서연의 결혼식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의 부모님 사진도 함께 있었는데 역시나 하준이와 닮은 구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현이 퇴근해서 들어오자 서연이 먼저 반갑게 맞이했지만 말순은 평소와 달리 시큰둥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도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니다. 별일 없다. 말순은 짧게 대답하고는 하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3살배기 하준이는 할머니의 시선을 느꼈는지 방긋 웃으며 할머니, 밥 더 주세요. 하고 외쳤지요. 평소 같으면 우리 강아지 많이 먹어라 하며 귀여워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연아, 하준이 돌 사진 정리 좀 다시 해둬라. 앨범이 너무 두꺼워. 네, 어머님. 제가 정리할게요. 서연이 대답했지만 말순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색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남편 무덤 앞 사진에 향을 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나만 이상한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 집안 핏줄이 맞는지 자꾸만 의심이 들어요. 바람에 향 연기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죽은 남편이 무언가 대답하려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일찍 일어나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최선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선자는 말순보다 2살 많은 76세로 입바른 소리를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 며느리가 또 속썩이나? 그게 아니라 우리 하준이 말이야. 자꾸 보니까 우리 집안 애가 아닌 것 같아. 선자는 차를 마시다가 말순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말순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손주가 아니란 말이야? 외모가 우리 집안 누구하고도 안 닮았어. 특히 그 눈매가. 아이고 이 사람아. 요즘 세상에 외모로 핏줄 따지는 게 어딨어? 격세유전이란 말도 있잖아. 하지만 말순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만 갔지요. 하준이를 볼 때마다 서연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계속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일주일 후 말순은 결심한 듯 오래된 사진첩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쪽, 친정 쪽, 사돈댁 쪽까지 모든 사진을 펼쳐놓고 하준이의 얼굴과 비교했습니다. 역시나 이 애는 우리 집 애가 아니야. 그녀의 확신은 점점 굳어졌고 그것은 곧 가족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흩어진 사진들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하준이의 돌 사진이 유독 환하게 빛났지만 말순의 눈에는 그것이 오히려 낯선 빛으로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현이 퇴근했고 서연은 하준이를 재우러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 하준이가 정말 내 아들 맞니? 도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며칠째 생각해봤는데 하준이 외모가 우리 집안 누구하고도 안 닮았어. 특히 그 눈매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도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말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 집안 애들하고 하나도 안 닮았니? 넌 안 이상하니?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서연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는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며느리 앉아봐. 우리 셋이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자.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말순의 의심, 도현의 당황, 서연의 침묵이 서로 부딪히며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이 집안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경로당 원래 모임에 참석한 것은 의심이 시작된 지 보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자리였지요. 평소라면 즐겁게 참여했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말순이,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박 여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이야기는 자연스레 손주 자랑으로 이어졌고 말순은 억지로 웃으며 하준이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 하준이 정말 잘생겼네. 근데 말순이 너하고는 안 닮았네. 한 할머니의 무심한 말에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게, 엄마 아빠 닮은 데가 없네. 연예인 같아.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 우리 때와는 달라. 사람들은 가볍게 웃고 넘어갔지만 말순의 가슴에는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게 좀 이상해. 우리 집안에 저런 외모가 없거든. 순간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선자가 말순을 쏘아보았지요. 말순아, 그만해. 사람들 앞에서 무슨 소리야.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상하잖아. 격세유전이라고 해도 이 정도면. 말순 씨, 설마 며느리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김 여사가 조심스레 물었고 말순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파트 단지에는 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 씨네 손주가 친손주가 아닐지도 모른대.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나 봐. 요즘 젊은 것들은 믿을 수가 없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저녁 무렵에는 서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젊은 엄마가 조심스레 전해준 것이었지요. 서연 씨, 이런 말 전하기 좀 그런데. 어머님이 경로당에서 하준이 얘기를 하셨다는데. 서연은 장보던 손이 떨려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계란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실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내가 뭘 어쨌다고. 하준이가 친손주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말순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떳떳하면 왜 울어? 진실을 말해봐. 어머님, 하준이는 도현 씨 아들이 맞아요. 제가 어머님께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현이 퇴근한 것이었지요.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느낀 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싸우는 거야? 도현아, 내 엄마가 동네방네 하준이가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소문을 내고 다녀. 서연의 울부짖음에 도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엄마를 돌아보았지만 말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고 다니셨어요? 난 그저 의구심을 표현했을 뿐이야. 하준이가 우리 집안 아이 같지 않아서.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아들인데. 도현의 항의에도 말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지요. 그럼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자. 그러면 확실해지잖아.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도현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하준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 함께 울었지요. 엄마, 왜 울어? 하준이가 잘못했어? 아니야, 하준아. 엄마가 미안해. 한편 도현은 거실에서 엄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서연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상처? 내가 더 상처받았어. 친손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애를. 엄마, 하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도현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애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도 의심되지? 안 그러면 왜 검사를 거부하니?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가끔씩 하준이를 보며 정말 내 아들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무너질까 두려웠으니까요. 새벽 3시 서연은 하준이의 거친 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뜨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식이 다시 도진 것이었지요. 도현 씨, 일어나요. 하준이가 이상해요. 도현이 벌떡 일어났고 말순도 소란의 잠에서 깼습니다. 하준이의 상태를 본 말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빨리 병원 가자. 응급실로. 세 사람은 허둥지둥 하준이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도현이 운전대를 잡았고 서연은 뒷좌석에서 하준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말순도 옆에서 아이의 손을 잡았지요. 하준아, 괜찮아. 할머니 있어. 조금만 참아. 평소의 차가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말순도 한 명의 할머니였습니다. 손주가 아프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하준이를 데려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초조하게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급성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빈혈 수치가 심각합니다.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수혈이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의 혈액형이 좀 특이합니다. RH-O형인데 이건 상당히 희귀한 혈액형이에요. 부모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도현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O형이고 아내는 B형인데요. 의사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O형과 B형 부모에게서 O형 자녀가 나올 수는 있지만 RH-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RH-여야 가능한데요. 두 분 다 RH이신가요? 네, 맞아요.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순간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혹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의사가 들어간 후 말순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품었던 의심이 의학적 근거를 얻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봐라, 내 말이 맞았잖아.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해요? 하준이가 아픈데.
서연이 울먹였지만 말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중요하지. 누구 피를 수혈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잖아. 그때 담당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의사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 소아과 전문의 최민수 선생님이십니다. 하준이 담당을 맡으실 예정입니다. 최민수가 고개를 들어 인사하려는 순간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동시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서연, 민수 선배, 도현과 말순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지요. 아시는 사이예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였어요. 오랜만이네 서연.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일단 하준이부터 보겠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민수가 진료실로 들어갔고 서연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고 말수는 이미 모든 것을 확신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새벽의 병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간간히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준이의 혈액형이 특이한 만큼 유전적 요인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유전적 요인이라면? 말순이 물었습니다. 부모님의 가족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희귀 혈액형이신 분이 계신가요? 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민수는 서연을 잠깐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하준이는 입원시켜서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유전자 검사도 가능합니다. 혈액형 불일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요. 그 말에 말순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래요, 검사합시다. 유전자 검사. 어머님, 서연이 막으려 했지만 말순은 단호했습니다. 이참에 확실히 하자.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니? 도현은 침묵했고 서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 담긴 눈빛으로 서연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가족분들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일단 하준이 상태부터 안정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하준이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회사에 나갔고 말순과 서연만이 아이를 지키고 있었지요. 하준이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하준이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서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쯤이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선배. 서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준이 상태에 대해서. 민수가 서연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말순도 따라 나가려 했지만 민수가 정중히 막았습니다. 의학적인 설명이라 어머님께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께 먼저 설명드리고 쉽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수는 못마땅했지만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 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내 선배. 하준이가 내 아들이구나. 민수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배, 그때 일은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하준이 혈액형이. 민수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RH-5형이야. 너도 알잖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선배.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건 없어. 그때 우리는 둘 다 힘들었으니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말순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이 서서 대화하는 모습을 본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는 거요? 하준이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말수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며느리,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말순이 서연을 데리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 의사랑 무슨 사이야? 어머님 정말 대학 선후배예요. 그뿐이에요. 그뿐? 그런데 왜 눈빛이 그래? 왜 둘이 그렇게 봐? 말순의 추궁에 서연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혹시 하준이 아빠가 저 사람이야? 직설적인 질문에 서연이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왜 대답을 못해? 왜 떳떳하지 못해?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도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퇴근 시간보다 일찍 온 것을 보니 서연이 전화했나 봅니다. 무슨 일이야? 하준이는 괜찮아? 하준이는 괜찮은데 내 엄마가. 서연이 울먹이자 도현이 엄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또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저 최민수라는 의사, 내 아내랑 무슨 사이야? 도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선배예요. 대학 선배. 우연히 하준이 담당이가 된 거예요. 서연이 설명했지만 도현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아내와 민수 의사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느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다시 회진을 왔을 때 도현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최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남자는 병원 카페테리아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시는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대학 때 같은 과였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민수는 잠시 도현을 바라보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하준이를 치료할 뿐입니다. 하준이 혈액형이 저희 부부와 맞지 않는다던데요. 의학적으로 가능한 경우입니다. 드물긴 하지만요. 정말 그뿐인가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그런 도현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박도현 씨, 하준이는 당신 아들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지금까지 키워오신 정으로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도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의 말투에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하준이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그동안 외면해왔던 의구심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 맞을까? 서연이는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새벽녘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복도에서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당직이었던 모양입니다. 잠 못 자고 있었구나. 하준이가 걱정돼서요. 서연아, 이대로는 안 돼. 진실을 말해야 해. 선배.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너를 위해서라도 계속 숨기고 살 수는 없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가족이 무너져요. 도현 씨도 어머님도. 하준이도 상처받을 거예요. 그럼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 거야? 언젠가는 밝혀질 텐데. 민수의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이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말순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가져왔어. 오늘 다 같이 검사 받자.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도현과 서연은 그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꼭 이래야 해요? 그래야 해. 하준이의 정확한 병력을 알려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진실을 알려면. 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병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 병실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동의서가 테이블 위에 놓인 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먼저 서명하려 하지 않았지요. 그 사이 하준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상태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안 아파. 하준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말순이 참다 못해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병실이 아닌 집에서 만나기로 했지요. 하준이는 서연의 친정어머니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세 사람,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오늘 결정하자. 어머님, 왜 꼭 검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준이는 우리 아이예요. 서연이 애원했지만 말순은 단호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거야? 아니면 내 체면을 지키려는 거야? 그 말에 서연이 폭발했습니다. 체면이요? 제가 체면 때문에 이러는 것 같으세요? 전 하준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상처? 진실을 모르고 사는 게 더 큰 상처야.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자 도현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만. 둘 다 그만해요. 이렇게 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내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 알고 싶지 않아? 말순의 직설적인 질문에 도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동의서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 뭘 더 생각해? 진실은 하나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뜻밖에도 최선자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말순아, 나야. 잠깐 들어가도 되니? 말순이 문을 열어주자 선자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느낀 선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러고 있구나. 말순아,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선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언니, 이건 원칙의 문제야. 진실을 알아야 해. 진실? 그게 뭔데? 혈연? 피? 그게 가족의 전부야? 선자의 물음에 말순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우리 큰딸 있지? 걔가 사실 내 친딸이 아니야. 말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의 충격적인 고백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전처 자식을 데려온 거야. 나는 그 아이를 내 딸처럼 키웠어. 지금도 그 아이는 나를 엄마라고 불러. 그게 가족 아니니? 그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 내 손주도 3년 동안 너를 할머니라고 불렀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니? 선자의 말에 말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말순은 한결 누그러진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유전 정보는 알아야 해. 그것은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도현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요. 하준이를 위해서라면. 도현이 동의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할 말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하기 전에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뭐? 말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 전 하준이를 임신했을 때 도현 씨는 해외 파견 중이었어요. 6개월 동안요.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고 우울증도 심했어요. 그러다가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산 위기가 왔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 민수 선배가 있었어요. 선배가 저를 도와줬고 그날 밤 그만 도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하준이는 도현 씨 아이예요. 시기상으로도 그래요. 그럼 왜 혈액형이? 말순이 물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준이는 우리 아이예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키운 아이예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말수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무릎을 꿇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석양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지만 그 빛마저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공간에 있었습니다. 도현은 회사에, 서연은 하준이와 병원에, 말수는 집에 있었지요. 검사 결과를 받으러 오시라는 연락에 세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병원 상담실 앞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수가 아닌 다른 의사였습니다. 민수는 일부러 자리를 피한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도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성 확률 0%.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도현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고 말순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승리감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의 표정도 복잡해졌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서연이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도현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말수는 그런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도현이 술에 취해 들어왔고 서연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왜? 거짓말 안 했어요. 저도 확신했어요. 하준이가 당신 아이라고. 확신? 그게 확신이야? 결과가 이런데? 도현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하준이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지요. 아빠 무서워. 그 순간 도현이 멈췄습니다. 하준이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미안해. 도현이 하준이를 안으려 했지만 아이는 엄마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 모습에 도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지. 이혼하고 하준이는 어머님,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을 속이고 살았는데? 그때 서연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수첩에는 3년 전의 일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현이 출장에서 잠시 돌아온 날,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38주 후 하준이가 태어난 날짜까지. 날짜상으로는 도현 씨가 아빠가 맞아요. 민수 선배와 있었던 날은 그보다 한 달 후예요. 도현이 수첩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날짜가 맞았습니다. 그럼 왜 검사 결과가?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모두 놀랐지요.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수가 들어와서 모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제가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처음 결과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샘플이 바뀌었거나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재검사를 하면 그만. 도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도현이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이리 와봐. 도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지요.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소리 질러서 무서웠지? 응. 아빠는 하준이를 사랑해. 검사 결과가 뭐든 너는 아빠의 아들이야. 도현이 하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 모습에 서연도 말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혈연이 전부는 아닙니다. 3년 동안 아빠였던 분이 진짜 아빠죠. 그는 서연을 한번 바라보고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도현과 하준이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아빠와 아들 피는 이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3년의 시간이 만든 정은 그 무엇보다 진했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집안은 이상한 평화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검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하준이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까지 했지요.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친손주가 아니라면.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 아버지는 여전히 아드님입니다. 출생 신고가 되어 있고 3년간 양육했다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친자가 아닌데 혈연만이 가족은 아닙니다. 법도 그리고 정서도 그렇게 봅니다. 말순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하준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이거 봐요. 하준이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지요. 아빠, 엄마, 할머니, 그리고 자신.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웃으면 우리 집도 맑음이래요. 순진한 아이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녀는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웃을게. 그날 저녁 말순은 오랜만에 직접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지요. 와, 갈비다. 하준이가 좋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먹어. 살이 빠졌잖아. 말순이 서연에게도 고기를 덜어주었습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했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어머님, 선자 언니 말이 맞아. 외모는 운명이 아니라 그저 우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지. 말순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쳐놨어요. 망친 게 아니야. 그저 인생이 복잡했던 거지. 말순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살자.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그때 도현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자는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가요. 우리 넷이서. 가족 사진? 말순이 물었습니다. 네, 엄마. 하준이가 커서 보게 될 사진이에요. 우리가 가족이었다는 증거죠. 다음 날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서연에게 보낸 것이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읽었습니다.
서연에게 그리고 하준이 가족에게 저는 곧 지방병원으로 이직합니다. 하준이와 여러분께 더 이상 혼란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준이의 혈액형에 대해 추가로 알아본 결과 극히 드문 경우지만 유전자 변이로 인해 부모와 다른 혈액형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하준이의 아버지는 도현 씨입니다. 하준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민수 올림. 편지를 읽은 도현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준이를 위해서. 도현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도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사진관에 갔습니다. 하준이는 새 옷을 입고 신이 났지요. 아빠, 엄마, 할머니 다 같이 웃어요.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네 사람의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있었습니다. 최선자가 사진관에 들렀습니다. 어머, 가족 사진 찍는구나. 언니도 오셨어요? 그래, 너희 화해했다는 소식 듣고 축하하러 왔지. 선자가 말순에게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가족은 피가 아니라 정이야. 사진이 인화되어 나왔습니다.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하준이가 사진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예뻐요. 그 순간 어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저 가족만 보일 뿐 피가 섞였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봄이 왔습니다. 하준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이 가족들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지요. 어느 토요일 오전 말순이 하준이와 함께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하준이는 그네를 타며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 나 높이 올라가요. 조심해라. 다치면 안 돼. 말순이 걱정스레 지켜보는데 옆에서 다른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손주가 정말 잘생겼네요. 누굴 닮았을까? 예전 같으면 얼굴이 굳어졌을 텐데 이제 말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닮았죠. 성격이요. 씩씩. 하고 밝은 게 꼭 저 어릴 때 같아요. 아, 그래요?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할머니 닮아서 성격이 좋구나. 하준이가 그네에서 내려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미끄럼틀 타고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타라. 하준이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닮음이란 게 꼭 외모만은 아니구나. 함께 보낸 시간이 만드는 닮음도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니 도현과 서연이 대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지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하준이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어. 서연이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가 하준이 생일인데 가족들만 조촐하게 모여서 파티하면 어떨까요? 그래, 좋지. 내가 준비해라. 내가 도와줄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생일 준비를 논의하는 모습은 예전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최근 하준이를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지요. 하준아, 내가 커서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가족이란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란다. 때로는 선택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만들어지지. 아빠는 너를 선택했고 너와 함께한 시간을 사랑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하준이의 생일날이 밝았습니다. 작은 파티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직접 케이크를 만들었고 말순은 하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도현은 하준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지요. 가족 앨범이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우리 가족 이야기야. 하준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앨범에는 하준이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걸음마, 첫 말, 첫 생일.
그리고 최근 찍은 가족 사진까지. 여기 할머니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니까. 촛불을 끄기 전 하준이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뭘 빌었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하나는 말해줄게요.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어른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최선자가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하준이 생일 축하한다. 선자 할머니다. 하준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자가 말순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말순아, 너 정말 변했구나. 좋은 쪽으로. 뭐가 변했다고? 예전에 너라면 이런 파티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말순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변하기도 하지. 하준이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 파티가 끝나고 하준이가 잠든 후 세 어른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서연아, 우리 약속하자. 무슨 약속? 말순이 물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자. 오늘부터는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준이에게는 진실을 숨기지 말자. 때가 되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래도 될까? 말순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아이라면 이해할 거예요. 혈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그는 제주도의 한 병원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준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 아이는 축복받은 아이입니다. 당신들 같은 가족이 있으니까요. 서연은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준이의 웃는 사진을 한 장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가족들은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하준이는 자전거를 배우고 있었지요. 아빠, 손 놓지 마요. 놓지 않을게. 아빠가 잡고 있어. 하지만 도현은 이미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혼자서도 잘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 나 혼자 탈 수 있어요. 하준이의 환호성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하준이 대단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연이 도현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모든 걸 받아줘서. 고맙긴. 우리 가족이잖아.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요. 하나로 이어진 그림자처럼 그들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왔습니다. 온 가족이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형아예요. 그래, 우리 하준이가 많이 컸구나. 교실로 들어가는 하준이를 보며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를 닮았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저 아이가 우리 가족이라는 거야. 도현이 엄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하준이를 받아주셔서. 내 손주인데 당연하지. 그들은 하준이가 교실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문 앞에서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 밝은 미소를 보며 어른들은 확신했습니다. 피가 무엇이든 진실이 무엇이든 그들은 이미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실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어머님?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 하지만 사랑은 피보다 진한 것 같아. 우리가 증명했잖아. 서연이 시어머니의 팔을 꼈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날리는 길을 따라 네 사람이 걸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도 상처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준이가 그림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에 갔다. 선생님이 가족을 소개하라고 했다. 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아빠는 회사원, 엄마는 주부,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머니라고. 친구들이 부러워했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말순이 하준이의 일기를 훔쳐보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피가 말해도 사랑이 대답한다. 우리가 어떤 가족이 될지는 우리가 정하는 거야. 창밖에 달빛이 온 집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네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가족의 꿈을. 말순이 마지막으로 거실 불을 끄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말순아, 가족은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했겠지? 거실 선반 위 남편의 영정사진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말순은 사진을 향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제야 알겠어요. 다음 날 아침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 나무 만들기를 했어요. 그래? 어떻게 만들었니? 나를 중심으로 아빠, 엄마, 할머니를 그렸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중요하냐고요? 뭐라고 대답했니?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나무는 뿌리도 줄기도 가지도 다 있어야 하잖아요. 말순이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지혜가 어른들이 몇 달간 고민했던 답을 단번에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기일에 가족 모두 성묘 가는 게 어떨까요? 하준이도 이제 컸으니 증조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서연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아버님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죄송한 마음이 컸거든요. 주말 가족들은 산소를 찾았습니다. 하준이는 처음 가보는 증조 할아버지 산소 앞에서 공손히 절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저 하준이에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말순이 남편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다 왔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됐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하산길에 도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하준이를 정말 예뻐하셨을 거예요. 그럼 손자를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말순이 하준이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 한 시간이 만드는 거라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준이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안자 하준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에 어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가족사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준이는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역사를 알려주세요.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단다. 내 아빠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 결혼식, 내가 태어난 날까지. 하준이가 사진을 하나하나 보며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제가 왜 아빠랑 안 닮았어요? 순간 어른들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꼭 외모만 닮는 게 아니란다. 성격도 닮고 습관도 닮고 마음도 닮아. 너는 아빠의 책임감을 닮았고 엄마의 다정함을 닮았고 할머니의 씩씩함을 닮았어. 아, 그래서 선생님이 저보고 책임감 있다고 했구나. 하준이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현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하준이에게 모든 걸 얘기해야 할 때가 오겠지? 네. 하지만 그때가 되면 하준이도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테니까. 그래,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거야. 몇 년 후 하준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봄, 가족들은 하준이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아빠? 도현은 깊은 숨을 쉬고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 하지만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 하준이는 영원히 그들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작년에 생물 시간에 혈액형 유전을 배웠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준이가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아빠는 제 아빠고 엄마는 제 엄마고 할머니는 제 할머니니까요. 그게 변할 건 아니잖아요. 말순이 하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영원히.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고 도현도 가족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하준이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비밀이 아니었다. 우리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것이 진짜 진실이었다. 나는 정말 운이 좋다. 이런 가족을 만났으니까. 10년 후 하준이의 결혼식 날. 하준이가 신부와 함께 가족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말순은 이제 8순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하준아, 내가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다. 내가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줬어. 도현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들아, 행복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가족은 만들어가는 거란 걸. 서연은 며느리가 될 신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하준이를 잘 부탁해요. 피로연이 끝나고 하준이가 가족들과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자, 모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의 모습이 말순이 혼잣말처럼 하지만 모두에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피가 말해도 우리가 대답했구나.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난, 그리고 그 사랑이 대물림 되어갈 이야기가. 멀리서 최선자가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말순아, 내가 옳았어.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고 그 선택을 매일 새롭게 하는 거야. 말순이 오랜 친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언니. 언니가 있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었어. 하준이의 결혼식 영상 마지막에는 이런 자막이 나왔습니다. 가족을 만드는 것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것이 그들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